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상승의 맛 김영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벌써 2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런데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만 돌아본다 해도 수요일 급락, 어제는 급등, 또다시 오늘은 패닉 장세가 연출되고 있어서요. 네. 우리 투자자들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고 그런데 또 이거 넉놓을 수 없으니까 개인들 야, 더 사자라는 지금 수급 상황 일어나고 있는데 참 예전 같지가 않죠. 3조 원 이상 개인들이 사고 있어도 증시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대책이 지금으로서 가장 유효할지 또 많은 전문가들에게 의견 물어볼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좀 방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간 상승의 맛 시작합니다. 네,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간밤 뉴욕 증시 흔들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이 바통을 이어받아 미끄럼틀 타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지금 이 시간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3.23%의 하락세 현재 연출되고 있고요. 2,999포인트, 3,000선을 벗어난 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흐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3.26%의 하락세 보여주면서 905포인트 선, 900선 코앞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오늘 막상막하 종목 안에는 어떤 종목 올라와 있을지 먼저 막상 종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막상에는 한국석유와 현대바이오, 기아차, 그리고 삼성출판사, HLB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한국석유 보겠습니다. 무상증자 결정 소식이 들려오면서 전일 상한가였는데요. 오늘도 또 한 번 상한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상한가 풀리지 않은 채로 움직여주고 있고요. 전일 대비 45,000원 상승한 19만 5,500원 선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현대바이오도 전일 상한가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20% 이상 장중 추가 상승 이어갔습니다. 현재는 절반 이상 오름폭을 반납하면서 10%의 상승 오늘장에서 선방을 해주고 있고요. 현재 57,300원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카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카 종목에는 KMW와 사마네트웍스, 포스코 강판, 첨보와 JYP 엔터테인먼트가 올라와 있는데요. 자, KMW 보겠습니다. 이 5G 대장주라는 말이 참 무색하죠. 기관이 오늘까지 16거래일 연속 매도 랠리를 이어가면서 주가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KMW는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하락세 이어가면서 현재 구간 5% 가까운 하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강판의 주가 뜨거웠었죠. 막상 종목으로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전기차 부품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가져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6거래일 만에 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현재는 8% 넘는 하락세 32,000원 포스코 강판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막상막하 종목 안에서 어떤 종목 담아갈 수 있을까요?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임영훈 부장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기아차 보겠습니다. 오늘 패닉장 속에서도 기아차의 상승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애플과 협업 논의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물론 사실 여부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이 기대감 타고 기아차 한 번 더 질주를 해줄까요? 일단 기아차 최근 흐름을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이제 애플카 이슈를 통해서 좀 과도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기아차 현대차 그룹주들 다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방향성 좋고 실적도 좀 계속 점진적으로 상승할 걸로 보이긴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이슈를 타고 좀 급하게 오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부분 좀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가 좀 연말 연초에 급하게 오른 면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제 그냥 좀 조정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이제 이슈가 또 다시 나오면서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좀 전략 오히려 이럴 때는 좀 신규 진입은 좀 금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애플카 설명을 다시 좀 드리자면 이제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애플하고 손을 잡고 안 잡고보다도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그게 사실은 관건인데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뺏긴다면 굳이 애플이랑 같이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적정하게 서로 양보하는 차원에서 협력을 한다면 그게 좀 가장 베스트겠지만 현대차 그룹은 굳이 협력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 아쉬울 건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측
하는 거는 좀 무의미하다 보고 다만 이제 확실한 거는 애플이 관심을 가진다는 거는 그만큼 현대차 그룹의 가치를 인정받은 셈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다급한 쪽은 애플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애플 외에도 구글 등 다수의 IT 플랫폼 기업들이 이쪽 시장에 진출을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뭐 굳이 이제 좀 느긋하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애플 말고도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IT 기업들이 진출한다고 하면은 현대차 그룹들은 계속 또 이슈가 좀 그 후보군에 오르내릴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애플카 기대감으로 그동안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거를 좀 이제 반납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정.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런 실망감으로 주가가 빠졌을 때 좀 분할 매수로 하다가 또 이런 이슈가 터져서 오르면은 오히려 더 반대로 분할 매도를 하는 좀 그런 전략을 좀 펴는 것이 좋겠고요. 그런 거 상관없이 이제 막 기아차가 되냐 현대차가 되냐 뭐 누가 되냐 뭐 그렇게 신경 쓰기 너무 좀 힘들다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은 차라리 현대차 그룹의 방향성을 보고 현대모비스 같은 것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아차 이슈를 쫓아가지 말자라는 이야기 주셨네요. 조정 시에 매수, 그리고 상승했을 때 분할로 매도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오히려 현대모비스 괜찮다라는 의견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HLB 볼게요. HLB 정말 답답했는데 보유자들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습니다. 이 100% 무상증자 결정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 보유자들 차익 실현 아니죠? 이 매도로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결론적으로는 그게 좀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워낙 변동성이 큰 주식이기 때문에 주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저도 굉장히 뭐 다음 주에 어떻게 움직일지 사실 좀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뭐 무상증자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는 있어도 길게 보면은 뭐 기업 가치의 변동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조금 물량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좀 다른 쪽으로 갈아타는 쪽으로 고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HLB를 꼭 나쁘게 본다기보다 지금 오늘 시장도 다 지금 급락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바이오주들도 뭐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뭐 몇 달간 계속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이런 HLB 같은 변동성 크고 좀 불확실성이 좀 많은 종목들이 올려줄 때 오히려 좀 빠져나와서 다른 좀 많이 싸져 있는 그런 뭐 주식들로 갈아타는 게 낫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HLB의 무상증자는 제한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보유를 하고 있다면 지금은 매도 관점으로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카 종목 첨보 보겠습니다. 첨보 어제 반등은 했다고 하지만 길게 봤을 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조정이 길어서 1년 새에 2배 넘게 올랐으니까 뭐 그럴 만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각에서는 비중 확대 기회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첨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제 그게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뭐 작년부터 이제 요거 방송하면서도 계속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제 장기 스토리를 갖고 있는 이제 모멘텀이 큰 섹터죠. 그래서 이쪽이 앞으로 잘 된다라는 거는 뭐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제 기업 가치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주가가 좀 더 빠르게 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2배 오르고 3배 오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 증가세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좀 쉬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만 이거를 사실 뭐 언제 올라가냐 이거 타이밍 잡기도 되게 어렵고 좀 사실 만만한 작업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첨보뿐만 아니라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좀 조정 중이에요. 뭐 대형주 LG화학이나 삼성 SDI부터 해갖고 밑에 밸류체인들 전부 다 지금 조정 중인데 사실 그거는 뭐 저희가 참 예측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기 성장 종목이긴 하지만 가파르게 올랐고 또 특히 이제 그 소재 업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비쌉니다. 뭐 향후 뭐 몇 년치 실적을 땡겨가지고 지금 주가에 선반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좀 높은 편인데 물론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또 성장성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부과를 한 면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 큰 종목들은 이제 이런 약세장에서 하락폭이 더 클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장을 뭐 강세장을
예상하신다면은 뭐 이런 고베타 종목들에 좀 베팅하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은 뭐 시장을 조금 좀 보수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전기차 섹터 중에서 실적이 우상향하면서 그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싼 SKC나 상시 EDP 뭐 이런 것들을 좀 관심권에 두고 싶습니다. 이 종목들도 실적은 이제 어제 그러니까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낼 걸로 보고 있는데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좀 있고 주가도 그렇게 아직은 좀 추가 상승 여력도 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그 약세장일 때는 조금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들이 조금 더 안심이 되고 좀 버티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로 전기차 섹터는 좋지만 밸류에이션이 비싼 종목보다는 조금 싼 종목들 쪽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첨보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주셨지만 너무 많이 올라서 일단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안주로서 SKC 그리고 상신 EDP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막상막하 오늘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임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